지금도 리듬이 확 깨졌잖아요. 보시면 치고 올리다가 조정받고 다시 치는 자리에서 확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때문에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뭐라고 분석할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을 뭐라고 분석합니까? 강세라고 분석해야 됩니까? 약세라고 분석해야 됩니까? 분석할 데이터가 없어요. 분석할 기준점이 없습니다. 뭐라고 분석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25일 목요일 현재 시간 2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42포인트 0.11%가 하락한 38,460포인트에서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그냥 반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는 말 그대로 좀 쉬어가는 날이었고요. 낙폭과대 이후에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도가 지금 축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의 구간대가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기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항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또 오늘 미국 GDP와 PCE 지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경제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조금 확인하겠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겠다 라는 부분이 시장에는 좀 명백하게 보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 나쁘지 않았냐면 만약에 이 반등한 이후에 해당 조종이 크게 나타났으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었었는데 그래도 장 시작부터 장 끝까지 견조하게 잘 버텨내면서 무난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개구리도 점프를 뛰기 위해서 웅크렸다 점프를 뛰지 않습니까? 시장도 점프를 하려면 웅크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동작이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개장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개장한 이후도 좀 괜찮았었는데 일단 개장하기 이전에 이미 테슬라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급반등을 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고 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힘없이 뒤로 후퇴하면서 조정을 받고 마감이 됐는데 이 조정 부분은 메타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의 나타났던 실적 때문에 그렇게 좋게 해석받지 못했다. 제가 이제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실적에 대한 개념이 그래요. 어떤 의미를 말씀드린 거냐면 자 보세요. 전일 테슬라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네, 실적 좋지 않았다고 뉴스 보여드렸죠. 근데 강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낙폭과대였던 부분이 순환매를 돌면서 반등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써드렸는데 메타는 반대로 실적이 그냥 쏘쏘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일단은 매출이 27% 정도인가요? 한 26% 정도 증가했던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예상치를 다 소폭 상회하는 부분을 나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지고 있죠.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14%가 빠졌어요. 그럼 메타 차트를 같이 보시죠. 메타가 어땠냐? 메타 차트를 같이 보시면 지금 이 친구가 테슬라랑 차이가 뭡니까? 테슬라랑 차이가 뭐죠? 두 개를 놓고 볼까요? 테슬라와 메타의 차이. 자,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죠? 테슬라는 바닥에서 기고 저점을 깨고 있었고 메타는 고가를 갱신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은 참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침에 브리핑을 써도 그렇게 써드렸는데 그냥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참 사실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참 무지하다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말을 갖다 붙이기 바쁩니다. 테슬라는 나쁨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올려버리고 메타는 주가가 그동안 강하게 버텼지만 실적이 눈에 띄는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차익 기회로 갔고 차트의 모양을 보면 메타는 고점을 유지하고 있었고 테슬라는 저점을 갱신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차이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이 순환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를 설명을 하자면 지금은 순환매 장세예요. 순환매 장세.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약한 종목은 반등을 하고 강한 종목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링을 도는 형태인데 사이클링이 도는 이 패턴은 사실 시장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특정 종목의 특정 섹터에 집약된 것이 아니고 순환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근데 순환 자체가 좋은 것인데 그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 사이클이 적당히 좀 종목별로 고르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데이터에 의한 시장 형상이 아니고 말을 갖다 붙이기 따른 변동성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시장 상황이 그런데. 이번 주, 또 이번 달 말까지 계속해서 M7 쪽 종목들의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이러한 긴장감들은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시장 상태를 그냥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본질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지금 본질은 뭡니까?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죠. 단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많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현물들이 중간중간에 이런 리듬을 깨버리죠. 지금도 리듬이 확 깨졌잖아요. 보시면 치고 올리다가 조정받고 다시 치는 자리에서 확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때문에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뭐라고 분석할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을 뭐라고 분석합니까? 강세라고 분석해야 됩니까? 약세라고 분석해야 됩니까? 분석할 데이터가 없어요. 분석할 기준점이 없습니다. 뭐라고 분석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왜? 이도저도 아니니까. 차라리 이러쿵저러쿵이라고 답지라도 있으면 대응이 쉬울 텐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잡고 가야지, 본질이 아닌 것들을 잡고 갈 때는 우리 시장에서 헤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리하다. 썩 베스트하진 않다. 흐름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있는 것이 아니고 유가, 뭐 골드 다 마찬가지예요. 자산의 무브먼트가 다 멈춰버렸습니다. 어제도 행보가 굉장히 심했고요. 이제 이러한 무브먼트 멈추는 것은 큰 의미로 놓고 볼 때 어떤 걸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다음 흐름을 준비할 때 이런 동작이 많이 생겨요.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 이런 동작이 많이 생겨요. 다음 상황을 준비할 때 지금 같은 속임수 동작을 많이 줍니다. 즉 지금 구간대들은 실제로 가고 싶은 방향성을 가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속임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임수. 그러니까 지금은 속임수가 난무하는 구간이에요. 이러한 속임수를 펼침으로써 투자자들은 길을 잃어버릴 거고 메이저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겠죠. 그러면서 다음 동작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이제 오늘장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국채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채가 안정화된 거는 어찌됐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채가 계속해서 랠리를 뻗치는 것은 내가 시장을 상승을 바라든 하락을 바라든 어디를 간 게 없어요. 항상 내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스테이블해지는 것들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6 언더에서
대기 중에 있고, 이제 오늘 GDP랑 PCE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국채가 움직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국채가 아직은 4.5 방향으로 좀 더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4.35 이하까지 언더로 내려가기에는 지금 좀 버겁다고 보고 있고, 대신 지금 현재 구간까지는 좀 오버슈팅이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는 좀 안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채가 안정화되면 일단 증시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증시는 유리할 것이고 국채는 좀 안정화돼야 될 것 같다. 지표 발표 이후. 근데 그것도 뭐다?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지표 내용 궁금하냐? 안 궁금해요. 죄송하지만 지표의 내용은 저는 1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왜? 지표도 전일, 전전일 모두 그냥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이었지 지표의 실질적 데이터로 인해서 움직였던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냥 쏘쏘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표에 의해서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는 변동성이 필요할 뿐인 거죠. 저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와 같은 매매 방식을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고 지표가 나오면 뭐가 좋을 것이고 나쁠 것이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석해봐야 시장에서 전체적인 해석이 다르게 되면 또 그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국채의 기준점을 잡아놓고 지수의 기준점을 잡아놓고 매매의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기준점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길 거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와 딱 정반대예요. 어제는 테슬라가 강세를 버티면서 시장을 홀더 해줬고, 오늘은 메타가 나쁜 상태가 되면서 그대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받은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런 상황이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상태가 딱 그 동작이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어느 방향타를 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구간대의 지지력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동작들은 대다수가 속임수입니다. 대다수가 속임수고 대다수가 진실된 움직임은 아니에요. 실제로 시장이 하고 싶은 방향성까지 나타나지 않았고요. 우리가 시장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가 늘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 드리기보다 아주 간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만 보시면 시장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고, 여기서 뭐 여타 저타 얘기를 많이 해봐야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딱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 두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